여러분 안녕하세요. 콤포트 신갈이 발매됐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1872년 잉글랜드 FA컵 결승전 출전 명단을 받아든 팬들의 의문이었습니다. 원더러스 쪽에 있는 AH 체커라는 이름이 영 낯설기 때문입니다. AH 체커의 정체는 헤로우 체커스 소속 선수인 모텀 배츠였습니다. 체커스는 대회 1라운드만 치르고 자진불참한 상태였지만 배츠는 이름을 바꿔 원더러스의 선수로 결승전에 나섰습니다. 축구 역사에서 그가 중요한 이유는 명백합니다. 그의 골로 로열 엔지니어스를 1대0으로 물리친 원더러스가 세계 최초의 축구대회 결승전에서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아마추어 시절 빅매치를 앞둔 팀은 다른 팀 선수를 잠깐 빌리곤 했습니다. 비신사적 관행으로 여겨졌음에도 이런 초기 형태의 임대는 비일비재했습니다. 관행의 원인은 필요였습니다. 부상 등으로 원정팀의 선수가 부족한 일이 잦았습니다. 원정팀은 홈팀에서 선수를 빌려 머리를 채워야 했습니다. 선수 빌리기는 축구가 프로화되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소속팀과 선수가 계약을 맺기 때문이었는데요. 1885년 블랙번은 FA컵 웨스트브로 매치 경기를 앞두고 빌린 선수 3명을 명단에 넣었습니다. 그레이트 레버의 주장 토트 로스트롬, 프레스턴 공격수 프레드 듀어스트, 에크링턴의 수비수 조지 헤이워스였습니다. 그러나 잉글랜드 축구협회가 비공개 회의에서 이들의 출전을 불허하기로 했습니다. 블랙번은 셋 없이 2대0으로 승리해 준결승전에 진출했고 이후 결승전까지 올라 스코틀랜드의 퀸즈파크와 만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퀸즈파크전에서 조지 헤이워스가 블랙번 소속으로 출전한 것입니다. 프리뷰 기사에서도 그는 에크링턴 소속 조지 헤이워스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훌륭한 경기력으로 블랙번의 2대0 승리에 일조했습니다. 결승전을 앞두고 블랙번이 헤이워스의 출전을 용인해달라고 협회에 간청했고 자긍심과 우승을 맞바꿨다는 비난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한 일간지는 퀸즈파크도 선수 빌리기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일간지는 퀸즈파크가 평소 스코틀랜드 내 최고 선수들을 몽땅 빌려 쓴다고 보도했습니다. 블랙번은 강팀을 상대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이 당시의 이해였습니다. 일간지 애슬레틱 뉴스는 컵대회에서 빌린 선수 기용을 막아야 할 불공정 절차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애슬레틱 뉴스는 빌린 선수는 팀에 부당한 이득을 줘 대회의 권위를 망칠 뿐 아니라 프로페셔널리즘의 단점을 부각시킨다라고 썼습니다. 구단들이 선수들과 무분별하게 접촉함에 따라 선수들도 점점 용병화되어 갔습니다. 돈을 많이 주는 팀을 위해서만 뛰는 분위기가 퍼졌습니다. 1888년 세계 최초의 프로축구 리그인 풋볼리그가 출범했고 리그는 2부, 3부로 확장되었습니다. 승강 플레이오프처럼 큰돈이 걸린 빅매치를 앞두고 구단들은 앞다퉈 타 팀의 우수 선수들을 임시 수급했습니다. 1898년 맨체스터 시티가 뉴캐슬과 리그 최종전을 앞두고 포트베일의 잉글랜드 국가대표 풀백 토미 클레어를 빌렸습니다. 당시 기자회견 기록을 보면 한 기자가 빅매치를 앞두고 벌어지는 선수 빌리기 시장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1898년 4월 회의에서 잉글랜드 축구협회는 특정 경기만을 위한 선수 빌리기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협회의 결정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1901년 미들즈브러가 글로섭의 골키퍼 제임스 선더스를 빌렸다가 호된 비난을 받았습니다. 프레스턴은 파틱 시슬에서 존 위키를 빌렸다가 벌금 5파운드 징계를 받았습니다. 크고 작은 소동이 곳곳에서 벌어졌고 발각된 구단들은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해 풋볼리그가 중단되었습니다. 각 지역에서 운영된 군소 전시리그에서 선수 빌리기가 되살아났습니다. 축구 선수들이 군대로 징집되는 바람에 구단들은 선수 수급에 애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임시방편으로 초청선수라는 명칭으로 선수 빌리기가 용인되었습니다. 각 구단은 경기 단위로 초청선수를 기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빅스타가 라이벌팀에서 단발 기용되는 일도 부득이했습니다. 블랙풀의 스타 스탠 모르텐센은 아스널의 초청선수가 되었고 아스널의 에디 헵굿은 첼시에서 잠깐 뛰었습니다. 울버햄튼의 스탠 컬리스는 리버풀에서 뛰었습니다. 당시 리버풀에는 프레스턴에서 빌려온 빌 샌클리도 있었습니다. 1942년에는 머지사이드 더비 승리에 공헌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주에 다른 팀의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도 생겼습니다.
심지어 하루에 2탕을 뛰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1940년 크리스마스 당일, 랜스 앵클턴은 오전에 브래드퍼드 파크 애비뉴의 선수로 한 경기를 뛰었고 오후에는 브래드퍼드 시티의 선수로 변신해 출전했습니다. 그는 2경기에서 모두 골을 넣었습니다. 발롱도르 최초 수상자인 스탠리 매튜스는 영국 공군 블랙풀 기지에서 복무한 인연으로 블랙풀에서만 초청 선수로 80경기 이상을 뛰었습니다. 전시에 그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아스널의 선수로도 변신했고 심지어 스코틀랜드 국가대표팀에도 초청되었습니다. 올더쇼트 게리슨 부대에서 복무하는 프로 선수들의 덕을 톡톡히 본 주인공은 바로 올더쇼트 FC였습니다. 참버리그 소속이었던 올더쇼트는 잉글랜드 국가대표인 스탠 컬리스, 조 머서, 클리프 브린턴, 토미 로턴, 프랭크 스위프트를 선수로 쉽게 초청할 수 있었습니다. 초청 선수에는 향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감독이 되는 스코틀랜드의 매트 버스비도 있었습니다. 종전과 함께 축구는 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초청 선수 제도의 폐지와 함께 선수 빌리기 거래는 최소한 표면적으로 사라졌습니다. 1963년 선유지 후위적 제도가 폐지되고서야 선수 임대 제도는 승인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계약에서 선수의 권리가 강화되면 물론 연봉 상한제도 없어졌습니다. 1966년 풋볼리그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건에 한해서 일시적 선수 임대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각 구단은 시즌당 선수 2명을 임대할 수 있으며 이적료는 발생하지 않고 최소 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단 같은 리그 소속 구단끼리는 불가하다는 골자였습니다. 임대제도 규정은 조금씩 바뀌어 갔습니다. 80년대에는 일시적으로 골키퍼의 임대만 허용된 시기도 있었습니다. 1995년 보스만 판례의 영향을 받아 소폭 개정되었다가 2003년 동일리그 구단 간 임대 금지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1966년 처음 만들어진 임대 규정의 기본틀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67년 토키 유나이티드가 코벤트리의 19세 측면 공격수인 존 도커를 임대했습니다. 도커는 토키 데뷔전에서 라이벌인 엑스터를 상대로 2골을 터뜨리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이후 토키 임대 기간 중 도커는 3경기밖에 뛰지 못했습니다. 원 소속팀으로 복귀해서도 전혀 출장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경력 자체는 평범했지만 1966년 공식 발효된 임대 규정에 의한 최초의 공식 임대 선수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